대안적인 교육을 고민하는 아빠들의 교육수다 데디스토크 팟캐스트 첫 번째 방송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연입니다. 야, 저희 팟캐스트 이름이 데디스토크인데 이렇게 남자분들한테 둘러싸여서 방송을 하니까 또 기분이 좋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솔직하시네요. 네. 굉장히 솔직합니다. 네. 제가 굉장히 솔직한데 오늘 데디스토크 저희 팟캐스트 이름이 아빠들의 수다인데 사실은 아빠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현실성이 있을까? 이런 엄마들의 생각들도 좀 있긴 있었고요. 좀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저를 모신 것으로 간곡하게 저를 모셔온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맞습니다. 간곡한 거 맞지요? 맞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짠것 진실성이 같죠? 좀 예. 조금 떨어지는데요. 데디스토크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희 팟캐스트에 지금 손님으로 오셨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패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죠. 각자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우리 김덕훈 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김덕훈이고요. 여기서는 떡팀장으로 저를 호칭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떡팀장인가요? 회사에서 저를 그렇게 불러요. 사람들이 위에 계신 분이나 아래에 계신 분이나 막론하고 저를 네. 지나가면서 떡팀장 안 바빠? 안 좀 하지? 바쁘시군요. 안 바빠요, 사실. 떡팀장님. 네, 그래서 저는 떡팀장 김덕훈이라고 하고 네. 은평구에 살고 있고요. 11살 이한이 아빠입니다. 아내와 함께 은평구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삼천리라는 에너지 기업입니다. 자전거 아니고요. 아닙니다. 네. 항상 이 설명을 해야 돼요. 자전거 항상. 회사가 아니라는 설명. 네. 근데 예전에 계신 분들은 삼천리 연탄이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연탄 그래서 회사였어요? 옛날에 연탄을 하다가 지금 도시가스 회사를 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교육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원래 대학에서 전공이 교육학이었어요. 네, 그래서 흔치 않게 네. 전공 살린 케이스. 친구들이 부러워하세요? 전공을 살려서? 매우 어떠세요? 부러워하죠. 그래요? 네, 그래서 교육을 전공해가지고 기업에서 임직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팟캐스트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듣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우리가 관련된 얘기들을 팟캐스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 함께 교육에 관한 이야기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떡팀장 김덕훈님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종철님. 네, 저는 남양주 덕소에 살고 있고요. 10살짜리 아들 한 명 있습니다. 은혁이라고, 네. 은혁이 아빠입니다. 저는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석사에서는 교육학을 전공했고요. 중간에 기독교 교육학도 잠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약간 교육학과 기독교 교육학이 만나는 지점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 데디스토크 모임을 그동안 저희가 한 2년 정도 해왔는데 해오면서 이 한국의 교육 문제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 교육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 모임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 좀 이렇게 네트워킹을 많이 시키고 있다 보니까 네. 브로커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남양주 브로커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양주 브로커. 예. 브로커 좋다. 좀 한탕 하셔야 될 것 강렬합니다. 네네네. 네. 확 기억이 남양주 남네요. 브로커 네. 이종철님 소개해 주셨고요. 우리 정성진님. 예. 네. 저는 좀 약간 좀 다른 케이스인데요. 저는 공대 아빠입니다. 공대 나오셨어요? 네. 공대 외모는 아빠고요. 굉장히 문과생 같이 그 시를 읽으실 것 네. 같이 생기셨는데. 5분만 지나시면 알게 될 겁니다. 사실은 저도 네. 공대를 나왔어요. 나중에 아, 그러세요? 알겠지만. 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떡 팀장님, 남양주 브로커님과는 좀 다른 배경이지만 네. 저도 사실은 교육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학년 때는 교생 실습도 공대에서는 드물게 공대도요. 예, 한번 공대는 교생 실습 나가면 기술 예, 선생님이신가요? 예. 그래서 네. 공고로 교생 실습 한번 나가봤고요. 네. 네. 근데 회사 들어와서 그 교육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많이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 아이의 아빠거든요. 아, 네. 주은혜, 주민이, 은민이, 혜민이 아빠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애들을 키우면서 다시 한번 예전 생각했던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데디스톡을 통해서 좋은 아빠로 거듭나기 위해서 꿈꾸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처럼 공대의 배경을 가지신 분도 이 톡에 충분히 참여 가능하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공대의 신선함이 이런 톡에 새로운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군요. 예, 말투가 약간 공대생의 느낌이 묻어나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목에 힘을 많이 줬는데 좀 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점.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굉장히 네. 매력 있습니다. 예, 세 분의 아빠와 함께하는 데디스 토크 여러분 듣고 계시고요. 저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소개를 네, 해드리면, 궁금해요. 제가 이제 누구신가요? 외모는 상당히 여리여리하죠. 네. 아, 좀 늦었어요, 반응이. 여리여리하지만 다 사늘했어요. 아. 예, 믿어지지 않겠지만 새 아이의 엄마고요. 우와. 예. 그래서 저는 뭐 아나운서기 때문에 쭉 이렇게 방송 일을 해왔지만 데디스 토크를 한다. 아빠들이 모여서 교육에 대한 얘기를 2년이나 해오고 있다. 이 얘기를 듣고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떤 얘기를 하실까? 그리고 그냥 엄마들은 항상 교육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일까? 과연 2년 동안 하신 분들은 삶의 변화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했는데 삶의 변화니까 좀 보여주셔야죠. 제일 부담스러운 단어예요. 네. 아마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2년 동안 아빠들이 어떤 얘기를 해오고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세 분의 패널과 함께하고 있는 데디스 토크. 사실은 여기 뭐 패널로 오셔도 좋겠지만 언제든지 여러분이 함께하실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보시면서 청취도 하실 수 있고 또 나도 들어와서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초대 손님으로 오셔도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환영합니다.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열려있는 데디스 토크입니다. (2년) 동안 해오셨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이 모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브로커님? 제가 브로커니까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저 양반 때문에 시작된 네, 네. 남양주 브로커님 때문에. 네. 네. 저희가 2015년 한 8월 23일쯤에 첫 모임을 가졌는데요. 네. 그 출발점이 된 거는 사실 그해 5월에 지금 저희가 사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네, 교인들인데 네. 그 교회에서 젊은 부부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다 같이 MT를 갔는데요. 그 MT에서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는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조금 그 전문적인 분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각각의 역할을 나눠서 한의사 선생님은 우리 아이 감기 안 걸리는 법, 초등학교 선생님은 우리 아이 초등학교 보내기 전에 고민해야 될 거, 오.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셨어요. 네. 네, 모임 수다 진행을 하신 거죠. 네네.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아이 기독교 대안학교 보낼까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네. 대안학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했었어요. 많이 오셨던가요? 예, 일단은 많이는 오셨는데 네. 제가 좀 놀랬던 거는 엄마들이 좀 오실 줄 알았거든요. 예. 네, 놀랍게도 그날 거의 아빠들만 오신 거예요. 저는 네. 그 자리에 있었어요. 딱 한 분만 그러세요? 엄마가 오셨는데 네. 좀 불안하셨는지 중간에 나가셨어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날 그게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왜 아빠들만? 왜 왔을까? 아빠들만 이 대안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왔을까? 그러네요. 예. 제 생각은요, 저 확실치 않은데, 제 네. 생각은 엄마들은 애 감기 안 걸리고 초등학교 보내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다른 주제가 더 관심이 네, 있었던 그쪽이 거죠. 더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렇네요. 더 실질적이네요. 네네. 그래서, 대안교육은 아빠 나가서 듣고 와라. 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때 우리 공대 아빠님도 계셨어요? 저는 그때 다른 모임에 네.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예. 네, 어쨌든 그날 아빠들이 많이 오셨었고요. 네. 그때 제가 또 하나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빠들이 다 심각하게 교육 이민을 고민해 보셨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교육 때문에 네. 이민 가고 싶다. 네네네네. 네. 한번 생각해 본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게 고려해 봤다. 내가 가면 무슨 직장을 어떻게 직업을 할 건지 뭐 이런 걸 고민해 보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네. 예, 그날 할 때는 아주 재밌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끝나고 나서 몇 분이 이거 좀 자주 하면 안 되겠냐. 한번 모이긴 아깝다. 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표적인 분이 우리 떡 팀장님. 떡 팀장님. 네, 이거 한 번 하기엔 좀 아깝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네. 좀 고민이 됐죠. 그날 떡 팀장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궁금하다. 네. 네. 우선은 아빠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졌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네. 그전에는 그런 대화를 할 기회가? 그렇죠. 없었죠. 왜냐하면 아빠들이 자기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빠들이 할 이야기가 아니라라는 암묵적인 합의, 어떤 금기.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은 아빠의 무관심이라는 테마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 사이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죠. 네. 아빠가 그런 것 무관심해야 때문에. 교육에 성공한다. 이런 그렇죠. 이제 예.
그런 게 네, 있죠. 왜 있잖아요.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이런 네. 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슴 아프게 아빠의 무관심이 있는 무관심이 거예요. 받쳐줘야 괜히 또 아빠가 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망친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는 그게 싫은 거야. 아, 그래가지고 네. 왔는데 아빠들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네. 공교롭게도 이민에 대한 얘기까지 하길래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저는. 그래서 바로 그럼 데디스 토크 이게 시작을 한 거예요? 예, 바로 시작한 게 아니고요. 사실 저는 좀 그런 제안을 받았지만 네.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모임이 많아요. 하고 있는 그쵸. 모임이 너무 많아서 네. 뭘 그걸 또 새로운 모임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그 교회의 월간지를 만드는 팀이 있는데 네. 그 팀에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 팀에서 연락이 와서 저한테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네. 전문 분야시니까. 네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이제 그 인터뷰 하신 분도, 아이를 초등학교 때 보내기 직전이셔서 가지고, 자기 보낼까 말까 이런 고민이 있어서 저한테 문의를 하신 거죠. 네네. 그래서 그날, 저희 직장 근처, 퇴근 후에 제 직장 근처에서 모였어요. 네. 근데 두 사람만 모인 게 아니라, 그날도 젊은 아빠들이 몇 명 따라왔어요. 오. 월간지 팀에 같이 있는 젊은 아빠들이 몇 분 더 계셔가지고, 예. 같이 모여서 4명에서 그날도 수다를 하게 된 거죠. 네. 네. 수다를 했는데 인터뷰 마치고 돌아가는데 네네.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한 번으로 끝내긴 좀 아쉬운데 계속 모이면 안 될까요? 오, 이상하다. 네네. 네. 똑같은 이야기 제가 2번 들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거 좀 뭔가 있다. 네. 이거 뭔가 하라고 하는 하늘의 사인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이제 강의를 좀 자주 나가는 편인데 강의 네. 나가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 3사람만 있으면 무브먼트는 시작될 수 있다. 예, 약간 브로커적인 마인드죠. 그러네요. 3사람만 모이면 뭘 할 수 있다. 이런 네.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제가 이게 진짜 뭐 하라는 메시지구나 이렇게 좀 받은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지금 2년을 이렇게 아빠들이 모여서 처음에 지금 한 멤버가 얼마나 되세요? 지금 저희가 몇 9명이죠? 명이죠? 9명인가요? 예. 9명이. 네. 하늘의 사인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공대 아빠님도 처음부터 참여는 안 하셨지만 예. 다음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어떻게 합류를 하게 되셨어요? 저는 소개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치맛바람 치맛바람? 예. 엄마는 아니실 테고요. 와이프가 예.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신데 예, 부인께서 목사님이신데 네. 예. 제가 다른 교회를 섬기다가 참 특별한 케이스죠. 네, 네. 작년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와이프 부목사님께서 좀 좋은 집사님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네. 남겨짚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 전에는 좀 다른 분들과 어울리셨나요? 좋은 분들이랑 어울렸는데 좋지 않은 분들과 예. 그래서 치맛바람이라고 제가 예. 보기에는 좀 많이 스스로 예. 저를 좀 가만히 놔두면 잘 할 건데 왜 이렇게 걱정을 하시나 하는 좀 부담감도 있었거든요. 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이제 좋은 방향으로 데디스톡을 만나게 됐고 네. 처음에 만나 뵀을 때 느낌은 저의 옛날 그 교육에 대한 그 생각들을 깨워주는 역할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육에 관심이 있는 아빠들이 이렇게 만나서 자기 자녀, 자기 가족, 이 나라의 교육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나는 지금까지 너무 회사 생활, 일반적인 아빠라는 삶에 빠져 있지 않았나 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분들이 제가 예전에 잊고 있었던 그런 꿈들, 아빠로서의 모습들, 일단 남편으로서의 모습들을 좀 많이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아까 삶의 변화 얘기하셨는데 네. 우리 데디스톡 모임을 하면서 스스로 가장 많이 변화됐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스스로 주장. 공대 아빠님. 예. 공대 아빠예요. 아, 그래요? 네. 그거를 네. 또 부인이신 네. 부목사님께서 입증해 주셨어. 부인이 입증을 했다면 이거는 스스로가 아니고 정말 변화가 일어난 그렇죠. 거 아닌가요? 네. 어떤 변화가 예, 저는 일어났나요? 그냥 주장을 했을 뿐인데 네. 저희 그 치맛바람 일으키신 저희 그 안주인께서 네. 이렇게 증명을 해주시는 바람에 좀 사실은, 당신 이런 부분 네, 달라졌다. 한 3가지 정도? 숨기고 싶었지만 네. 말씀하셔야 지금 청취자가 늘어납니다. 작년 말에 네. 그 저희 데디스톡 계신 한
집사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연말에 가족 워크숍을 워크샵. 한다. 맞아요. 가족 워크숍. 예. 예. 워크숍 하면 저도 회사 생활을 좀 이제 오래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고 회사 회사적인 워크숍 분위기인데 생각하시는 네. 거죠. 네. 가족에서도 워크숍을 하면 재미있겠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한번 작년 말에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프리토킹 정말 저희 와이프, 남편, 큰아들, 둘째 딸 우리 막둥이는 아직 어려서 옆에서 좀 놀고 맞아요. 있었고 그런데 점수를 한번 매기를 했어요. 서로에 대한 네. 점수. 예. 근데 이제까지는 아빠가 엄마를 뛰어넘는 점수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네. 순위권에도 근데, 없었지 사실. 데디스톡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작년 연말 네. 우리 애들로부터 받은 점수가 네. 엄마의 점수를 약간 뛰어넘었습니다. 아니 그건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잖아요, 진짜. 네. 그리고 저희 안주인도 우리 남편이 많이 변했어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10년 동안 잔소리해도 안 됐더니 네. 데디스톡 1년 하니 남편이 변하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변했을까? 저는 한두 가지 궁금한데 뭔가를 끊으셨거나 아니면 뭔가 이건 좀 뭘 달리 끊었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도 궁금해. 사실. 네. 사실은 그거 뭐 우리가 사실은 무슨 별게 얘기를 없을 수도 했길래 있는데. 사람이 네. 이렇게 변했을까 싶은 네. 거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네. 한두 가지의 시도가 네. 저희 그 와이프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았나. 음. 예를 들면 저희 영어 학습지를 시키고 있었는데 네. 끊었습니다. 끊고 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가르칠 수 있도록 시도를 했습니다. 잘 하지 못하고 있고요. 아빠표 영어 학습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 말씀. 엄마편은 많은데 아빠편은 네. 또 처음이군요. 꼭 제가 했다는 거에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아무튼 애들이랑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애들이랑 대화를 하고 그런 모습이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떤 태도의 변화랄까요? 관심과 초점의 변화가 아마 뭔가 변했다 이렇게 아내께서 느끼시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이거는 교육과는 관련 없지만 엄마 아빠의 사이가 좋아야지 애들의 교육 발달에 도움이 된다. 그럼 그래서 뭐 정답인데.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네. 제가 청소도 좀 더 많이 하고 설거지도 좀 더 많이 하고 네. 진짜요? 정말 화가 나면 이거 좀 이거는 확인이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한데요. 필요하죠. 팩트 체크 바로 필요한데요. 필요해요, 이거. 다음에 게스트로 저희 안주인을 한번 네. 그래서 애들 보기에도 엄마 아빠가 예전보다 좀 더 덜 싸운다. 예. 뭐 더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간지러워서 예전보다 덜 싸운다. 덜 싸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목사 부부도 싸우는구나. 공대 아빠님의 어떤 간증이랄까요? 네, 네. 데디 스토크를 하고 맞아요. 나서 내가 정말 이렇게 변했고 가정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 모임이 데디 스토크잖아요. 사실 네. 은 그냥 수다인데 이 뭐 이런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맘스프레이라고 있어요. 엄마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도 기도해야 하는 하고 거. 근데 기도만 하지는 않더라고. 엄마들이 모여서 수다도 떨고 아, 뭐 당연하죠. 예. 뭐 같이 책 나눔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던데 예. 저희는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아빠들이 모여서 교육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 네네. 수다를 떨면서 우리의 생각들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데디 스톡이라고 바꿨는데 데디 스프레이라고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네. 맘 스프레이는 기도를- 모르겠는데 기도를 안 하시나요? 그리고 솔직히 우린 기도를 잘 할 것 안 같진 해요. 않았어. 네. 기도를. 우리는 끝날 때만 기도. 그렇죠. 짧게. 끝날 때 짧게.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또 이름을 정할 때 아이디어를 네. 하나 더 낸 게 있는데 데디 톡톡이라고 톡톡. 해서 수다를 좀 더 많이 하자. 그래서 톡톡 많이 톡 하자 두 번.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톡톡이 똑똑 같잖아요. 똑똑해서 우리 아빠들의 생각을 갖다가 똑똑 두드려서 우리의 생각들 한번 열어보자. 이런 생각도 좀 있었고 그래 네. 데디 톡톡도 있었는데 그냥 데디 스톡. 예,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네, 데디 그렇습니다. 스토크. 여러분은 지금 대안적인 교육을 고민하는 아빠들의 교육수다 데디 스토크를 함께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죠. 오늘 저희가 대안적인 교육 이름 자체가 대안적인 교육을 고민하는 아빠들의 교육수단인데 대안교육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대안학교 보내나? 뭐 대안학교 그런 거 고민하나?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예, 대안적인 교육이라고 네. 하는 것은 꼭 대안학교에 보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선택이 뭐 대안학교일 수도 있고 홈스쿨링일 수도 있고 공교육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 아빠들 중에서도 공교육 지지파들이 계세요. 공교육에 보내야 된다 이렇게 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홈스쿨링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대안학교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지금의 어떤 주류 교육이 아닌 좀 다른 교육을 해보자. 네. 예. 지금 주류의 교육 방식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공통된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요. 예. 그렇다면 지금 데디스토크 한 9분 중에서 대안학교 보내시는 분은 현재는 저 하나죠. 한 분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학교에 가면 대부분은 공교육. 공- 제가 계속 교육을. 브로커를 하고 있는데 네. 안 넘어오시는 안 거예요. 되나요? 그런 네. 좀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대안학교로 좀 어려워요. 데려오려고 그러는데 안 되네요. 잘 안 그런데 되고. 후보자들은 한 두 분 계시죠. 네네, 두 분 아직 계신데 취약 굉장히 아동들. 네. 예. 그렇군요. 하고 계십니다. 공교육에 그냥 학교를 초등학교로 일반 초등학교를 보내면서도 좀 다른 교육을 고민한다는 얘기신데 네. 뭐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부분인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네. 우리가 교육에 이제 쓴 이유는 네. 지금의 주류의 교육 방식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갖다가 해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주류의 교육 방식이라는 것은 소위 이제 입시, 대학 그런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과도한 학습, 선행 학습 이런 것들 갖다가 많이 하게끔 하는 이런 방식의 어떤 교육들을 갖다가 이제 주로 의미를 합니다. 그게 주류죠 지금. 네. 네. 아이들의 머릿속에 뭔가 계속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네, 많이 집어넣고 그 생각들과 그 지식들을 통해 가지고 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최선이다. 적자 생존의 원리만을 갖다가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건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네. 동의가 전혀 안 되는 아빠들은 거죠. 그게 좀 동의가 안 되죠. 네, 막상 우리가 살아온 결과로서 그게 동의가 안 되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교육이라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 누군가를 갖다가 선발시키고 선발이 되지 않은 사람을 누군가 배제하는 선발과 배제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자질, 꿈, 희망 이런 것들을 갖다 잘 발견해내고 그 또한 발굴시켜주는 발견과 발굴의 패러다임으로서의 교육이 자림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계속해서 집어넣는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류의 교육에 대항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교육으로서 대안교육이라는 말을 갖다가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안학교는 아니고요. 예. 네. 선발과 배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선발과 배제가 아니라 발견과 발굴의 패러다임을 우린 좀 얘기해 보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공대 아빠님도 동의하세요? 예, 저도 좀 동일한 관점이고 사실은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 이 데디스톡을 통해서 제 머릿속에 정리한 바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한국이나 동양권의 교육은 이 교육을 통해서 이 시험을 보고 시험을 통해서 사람을 순위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목적이 이 사람에 대한 이 순서, 순위를 매기는 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왜 내가 교육을 배워야 되는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나의 자발적인 의지를 담아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이 바른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교육의 어떤 관점이 조금만 더 가미될 수 있다면 지금 현재 공교육에 가미될 수 있다면 지금 현재 공교육도 좋은 대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아빠들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대 근데 아빠 같지 않아요? 공대 아빠 같지가 않은데 저는 네네. 이제 사실은 엄마로서 네. 엄마들의 얘기를 여기 조금 넣고 싶은데 누가 모르냐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이거 듣고 계신 분이 아니 누가 우리 애들의 재능과 자질 꿈 안 키워주고 싶냐. 지금 현실을 보시라. 예. 아빠들이 모르는 소리 한다. 현실이 지금 줄을 안 서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열심히 1, 2, 3, 4, 5, 6등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취업 어떻게 하냐, 먹고 살겠냐, 앞으로 이런 정말 경쟁사에서 살아남겠냐, 이런 두려움과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엄마들은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고 싶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답? 아빠로서의 대답? 데디스토크를 하는 아빠로서의 대답을 한번 우리 브로커님께서 해주신다면요. 저는 어릴 때 우리나라 교육이 왜 경쟁적인가 이런 이야기를 어른들로부터 들을 때 네. 땅덩어리가 좁고 자원이 없어서 그러니까 많이 하죠. 네, 사람은 많은데. 사람은 많은데 네. 그러니까 교육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이 교육이 경쟁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으니까 네. 교육학 국제학술대회에 제가 석사 때 갔다가 네네.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 국제학술대회에 가면 우리나라 교육학자들이
우리나라는 입시 위주 교육 때문에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고 그래서 교육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발표를 많이 하세요. 네. 기본적인 패턴이죠. 그렇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오신 교육학자들이 앉아 계신데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하시고 어떤 분들은 고개를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해요. 근데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어떤 나라들일 것 같으세요? 우리랑 비슷할 것 같은 나라들. 중국, 주로 일본, 네. 네. 대만. 뭐 이런 인도 뭐 이런 나라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아는 거죠. 예, 우리도 네. 그래. 이런 네.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제 서구에 있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예. 뭐 북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서구권 나라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런 반응이 보여요. 근데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건 중국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예요. 네. 제가 그 문화 충격을 왜요? 땅덩어리가 좁아야 되잖아요. 아. 우리가 경쟁적인 이유는 네. 땅덩어리가 좁고 자원이 없어서 이거였는데 중국, 인도 이런 쪽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가설이 뭔가 틀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그 사건이 제가 꼼꼼히 계속 더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뭐 학술적으로 결론 내린 건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중간 결론이 뭐냐면 이게 교육을 보는 관점이 기독교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중요한 그 갈림길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글쎄요 이게 뭐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 들으시는 분들하고 아닌 분들하고 좀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독특한 은사가 있는데 네.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의 교육을 꼭 해야 된다라는 글쎄요 지금 뭐 세상을 너무 모르는 이야기다 엄마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빠들이 살아본 경험은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저는 어디서에선가 주입된 확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주로 학원이다라고 네, 네. 지금 추정을 하고 계시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예. 네. 제가 느끼기에 저는 이제 기업에서 오랫동안 이제 기업 교육을 임직원들 하셨으니까. 교육을 담당하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했던 입장에서는 제가 느낀 비즈니스의 현장에 들어오는 이제 소위 신입생들, 대학을 갓 졸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재교육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동안 받았던 교육에 대해서 약간의 불신이 있어. 다시 시작하죠.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인 해결책들을 갖다가 많이 창의적인 해결책들을 갖다가 이제 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시키는 건 잘해. 그리고 답이 있는 것들은 답을 잘 찾아가. 그러는데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문제에 대한 다양한 솔루션들을 갖다 찾아내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기업에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를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그리고 지금 한 16년, 17년 지났는데 너무 빨리 바뀌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성공의 경험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하고 했던 성취의 경험들이 앞으로 10년, 15년, 20년 뒤에는 도저히 적용이 안 되는, 적용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비단 4차 산업혁명이니 인공지능이니 이런 얘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뭐 빅데이터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성공했던 그런 경험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에 적응해야 되는 시대가 올 것 같다면은 네. 근데 내가 볼 때 이건 엄마들은 잘 모를 것 같아. 엄마들은 왜냐하면 비즈니스라든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약간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많이 놓여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력 단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갖다 네. 겪으면서 그러다 보니 아빠들이 어떤 사회의 변화라든지 우리 사회의 흐름, 우리 시대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좀 하고 통찰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 변화에 대한 얘기들을 갖다 반드시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사회에 몸담고 있는 아빠이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아이들에게 앞으로의 교육은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걸 시작하셨다는 의미인데요. 마지막으로 데디스 토크. 저희가 2년 동안 해오시는 모임 중에서 또 몇 분이 모여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좀 동참도 하고, 생각도 좀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팟캐스트를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의미 있는 어떤 열매랄까요? 그런 것들을 맺을 수 있을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한 분씩 좀 얘기를 해주시죠. 우리 브로코님이 제일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일단 저희가 굉장히 부담 없이 하고 있어요. 네. 데디스 토크를. 네. 팟캐스트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생기네요. 예, 여긴 좀 부담이 생기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했던 건 굉장히 부담 없이 뭐 매달 몇째 주에 한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네. 예,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한 2, 3주 후에 한 번, 2, 3주에 한 번 정도 만난다. 예, 그 모일 때 그 다음번 모임 날짜를 정해요. 같이 괜찮은 시간을. 네. 그리고 뭐 읽어오거나 뭐 엄마 모임 뭐 책 읽어온다 그러는데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주제를 하나 정해요. 다음번에 이야기할 주제를 하나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그 2, 3주 사이에 저희 아버지들의 카톡방이 있는데 이거 공공적으로 카톡방 이런 말 써도 되나요? 하여튼 네, 있는데 깨톡방이라고 하시는 거죠. 네, 그 방에서 그동안 그 주제와 관련해서 내가 읽었던 책이라든지 어떤 신문 기사라든지 또는 다큐멘터리라든지. 봤던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런 거 같이 보고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하는 걸 올려줘요. 네. 물론 안 보고 와도 괜찮습니다. 맞아요. 네, 안 보고 와도 상관없고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혹시 보고 왔으면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 정보들을 좀 주고받은 다음에 모여서 그냥 떠드는 거죠. 근데 떠드는 것만에 굉장한 힘이 있다는 걸 저희가 그동안 2년 동안 경험한 거거든요. 그냥 얘기만 하는데도 힘이 있더라. 네네네. 그래서 그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좀 시간 지난 다음에 우리 아빠들이 한 이야기가 그게 2015년 8월에 시작했으니까 2015년 연말에 주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네. 올해 내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은 데디스 토크로 시작한 일이다. 네. 이런 표현들을 하셨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여튼 이거 하면서 내가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교회에서도 약간 공동체성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이 모임 하면서 너무 신뢰할 만한 공동체를 만났다든지 뭐 이런 네. 표현들을 많이 쓰셨던 걸로 네, 기억하고 있고요. 아마 이게 조금 더 확장되면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가 됩니다. 예, 우리 공대 아빠께서는 예, 어떠신지요? 저는 저희 이런 긍정적인 아빠들의 토크가 좋은 모임이잖아요. 참 큰 뜻을 품고 있고 하지만 갑자기 이 교육 환경을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 우리 그 브로커님께서 말씀하신 그 토크를 했을 뿐인데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단기간에 좋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느냐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갈급함을 느끼는 아빠들은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의 토크를 듣는 분이 계시고 관심을 갖는 분이 계시고 그러다 보면 순차적으로 이러한 대안적인 교육에 대해서 공감하는 이 아빠들, 부모들이 많아질 거고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 교육 환경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미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예. 이야기만을 통해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예,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떡 팀장님께서는 어떠신지요? 저도 역시 수다, 즉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야기가 사실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수다를 좋아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원래 수다를 좋아. 소문이 있어요. 네. 솔직히 좀 좋아하기는 해. 네. 물에 빠지시면 아마 네. 거기 입맛이 거의 거기만 빠집니다. 뜬다는. 그래. 네. 예. 수다를 좋아해서 어쩌면은 이렇게 뭐 교직이나 이렇게 뭐 앞에서 이제 말을 하는 어떤 교육의 업무가 저에게 맞는 직업일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예, 예. 그리고 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사람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거죠. 네. 네. 우리가 먹는 멋있다. 것이 또 우리를 규정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의 먹는 걸 우리의 몸을 규정하고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의 생각을 규정하고 아, 네. 네. 그렇죠. 잘 빠져갔다. 예.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사람은 자기가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그 이야기한 것대로 어느 순간 보면은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생각을 갖다가 바꾸려고 하는 중요한 변화의 어떤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작부터 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물론 변화되기 전에 실패도 많이 하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이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우리 앞으로의 이제 남아 있는 삶 동안에 우리가 조금씩 바꿔갈 것들 조금씩 기대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고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저는 수다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약간 그 브로커니까요. 네. 사실 저희가 아빠들이 모임을 할 때 이렇게 그 제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가 좀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네, 자랑하시는 거죠? 네네네 예. 제가 은근 은근히 네. 자랑하는 예. 네, 알리 브로커가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데디스토크 모임 할 때마다 했던 내용들을 조금씩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리곤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저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종종 나와요. 진실되게 가고 진실되게. 싶다가 예. 예. 그분들 돈 들이고 모셔야 되는 분들인데 강사비를 드려야 되는 분들인데 자기가 스스로 오고 싶다는 거예요. 궁금하군요. 그래서 저는 낚아채죠. 네. 돈을 안 들이주고 모실 수 있으니까. 네. 얼마든지 오세요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일요일 아침에 모이는데 그날 모이시기는 좀 어려우시니까 그분들은 평일 저녁에 한 번씩 모여요. 맞아요. 저희가 어. 데디스 토크라고 하지 않고 그날은 데디스 디너라고 해요. 멋있다. 디너. 장명의 네. 은사가 네, 네. 데디스 디너 모임 때 그분을 이제 모시는 거죠. 예. 그리고 주제를 일부러 그분 전문 분야로 잡아요. 그렇죠. 아. 네. 그러면 우리끼리 그냥 떠드는 건데 그분이 끼고 싶어. 네. 내 전문 분야니까. 네. 자꾸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은근슬쩍 계속 질문을 해요. 좀 그분에게. 물어보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분은 준비한 강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쏟아놓게 되고 네.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는 거죠. 아 정말 성장하는 어떤 모임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디너만 있는 거 아니고요. 네. 우리 데디스 패밀리라고 해서 네. 우리도 이제 같이 살아가는 그렇죠. 안주인들 엄마들이랑도 네. 같이 소통해야 된다. 안주인하고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데디스 패밀리라고 해서 이제 안주인들을 모시고 같이 이제 강의도 듣고 함께 소통하는 그런 시간도 있고 아직 한 번밖에 안 했고 10월에 이제 두 번째 행사를 할 텐데 데디스 아우팅도 있어요. 아우팅. 네. 이때는 엄마들에게 쉼을 주고 그렇죠. 아빠들이 아이들만 데리고 네. 1박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 1박을요. 그게 처음 시작된 게 엄마들이 서서히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왜 아빠들만 모여서 아니 이게 뭐 한두 번 모일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주 모이고 네. 이제 뭐 하는 거냐 이게 네. 좀 짜증이 나올 시점에 우리가 긴급 대책 회의를 했죠. 예. 이 엄마들을 잠깐 당근을 드려야 되는데 뭘 드리면 좋을까? 애들 데리고 우리가 나가자. 자유의 시간을 네. 고맙네요. 네네네. 자주 좀 나가주세요. 예. 네. 데디스 디너의 아우팅에 뭐 토크까지 얘기를 네. 쭉 해봤는데요. 오늘 대환적인 교육을 고민하는 아빠들의 교육수다 데디스 토크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데디스 토크를 하는가? 지금 한 40여 분 정도 함께 하시면서 쭉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빠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나도 좀 가고 싶다. 이런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고요. 앞으로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아빠들이 본 우리나라 교육 이게 문제다. 이런 주제로 아빠들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교육을 한번 짚어보는 네. 시간 두 번째로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부모님들께서 아마 이건 아닌데? 우리 애들 요거보다는 좀 다르게 교육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들은 아마 한두 번쯤은 다 하셨을 것 다 같아요. 아시죠? 예. 그럼요. 그런 분들 엄마와 함께 부인과 함께 이 방송 꼭 청취를 하시면 좋겠고요. 함께 주변에도 좀 소문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팟캐스트 있던데 설거지하면서 좀 들어봐. 그죠? 운전하면서 출퇴근길에 그렇죠. 예, 지하철에서도 꼭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안적인 교육을 고민하는 아빠들의 교육수다 데디스 토크 오늘 첫 번째 시간 함께 했고요. 공대 아빠 정성진님, 떡팀장 김덕훈님, 남양주 브로커 이종철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